요즘에 또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결국은 자금이 가장 궁금했고 자금이 정말 필요하고 힘들어서 연락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에게 저는 사실 수수료 베이스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정책 자금을 받고 거기에 또 많은 수수료를 주면은 저는 그건 정말 기업에 무리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기간에 가시면 되고 하는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는 최대한 내용을 다 드리고 있죠. 근데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은 대표님들이 정말 그 정책 자금에서 가장 기본적인 간접 자금 대출과 직접 자금 대출에 대한 그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두 기관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간접자금과 직접자금 차이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심사 준비를 하면 되고 어떻게 우리는 그 자금 신청을 하고 이용하면 되는지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단 이 부분은 간혹 가다가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대표님들은 더욱더 이 명확한 차이를 모른 채 사업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미리 알고 있다면은 앞으로 사업하실 때 자금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힘들어질 일이 훨씬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일단 그러면은 처음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직접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 대출, 그러니까 간접 자금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들이 간접 자금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첫째, 정책자금이 대표님 통장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다릅니다. 일단 그 직접 자금은 약간 중진공, 소진공 같은 곳들은요, 대표님이 일단 그러니까 직접 자금이나 간접 자금과 동일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자금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에 오케이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직접 방문 실사에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는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사 후에 심사해서 승인이 된 다음에 자금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좀 다르죠. 직접 자금은 곧바로 그 해당 기관에서 소진공이나 중진공에서 대표님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런데 간접 자금은 그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은행에 발급해주고 그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확인하여서 대표님 통장에 확인 후에 대표님 통장으로 은행에서 돈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죠. 바로 이 절차 때문에 간접 자금과 직접 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간접 자금은 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기업 자체도 있지만. 그래서 은행에서 대표님에 대한 신용평가를 또다시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신용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담당자마다 역량마다 담당자의 노력에 따라서 금리도 되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간접 자금은요. 그리고 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많았었는데, 예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브로커시고 일하시는 옛날 분들은 단순히 은행이 여러 은행원들을 알아서 그들을 통해서 자금을 푸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곤 했습니다. 정책자금 잘 모르고서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차이는 뭘까요? 둘째는 그 신청 시기와 방법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우리가 정책자금, 한마디로 그러니까 직접 자금은요, 보통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월 초에 일주일가량 그 신청을 받고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월 중순에 지역마다 이틀 정도 그 신청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한정된 기간에 직접자금은 신청을 다 받는 거죠. 그에 비해서 간접자금은 신용보증기금 같은 간접자금은요, 항상 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열려 있어서 일단 기업 자체가 자격이 된, 기업 자체의 신용도나 문제가 없는지를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자금들의 그 심사 기조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대학교 입학 시험처럼 한정된 기간에 그 한마디로 입학 신청자를 점수별로 쭉 받아가지고 심사한 것처럼, 직접 자금은 그렇게 한정된 기간에 정책자금 신청자 기업들을 쭉 받고 거기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간접 자금은 상시로 은행이 열려있는 것처럼 언제나 본인의 부가세 자료나 그 표준재무제표가 전년도께 나오면은 그 심사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금이 좀 더 상대평가의 요소가 강하고요, 간접 자금이 좀 더 절대평가의 요소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직접 자금은 한정된 기간에 자금에 대해서 그 특정 목적에 대한 자금 있잖아요.
그거를 소진시켜야 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참고하시면은 그 두 자금을 신청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심사 볼 때, 그리고 어떻게 대표님이 업체를 브리핑할 때 조금 더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셋째로 바로 그 심사의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자금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서 그 심사에 대한 차이가 간접자금 기간과 직접자금 기간이 확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접자금은요, 다 자금별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창업기업을 위한 자금, 수출기업을 위한 자금, 그 다음에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는 기업을 위한 자금, 그리고 뭐 온라인 매출이 있는 기업을 위한 자금, 뭐 매출 성장이 두드러진 기업을 위한 자금 등 그 해당 아예 그 자금이 딱 정해져 있고 해당 자금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직접 자금은 금리가 간접 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되게 낮거든요. 왜냐면은 따로 은행이나 보증서를 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싸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이 상대평가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자금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금은 되게 경쟁률이 낮은 자금이 있고, 어떤 자금은 경쟁률이 높은 자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기업이라도 동일한 기간에 가도 자금을 어떻게 신청하냐에 따라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자금이 인기 많잖아요. 그러면은 상대평가가 더 많은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어떤 자금은 어떻게 보면 경쟁할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금을 붙을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자금이라면 절대 붙을 수 없는 기업들도 직접자금을 할 때 말도 안 되게 자금 승인이 되고 붙기도 합니다. 물론 간접자금도 그런 때가 있죠. 연말이나 해서 어떻게 보면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돼야 될 때 조건이나 자격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금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자격이 좀 덜 차는 기업에도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은 조금 더 직접 자금이 강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간접 금융기관과 그리고 직접 금융기관의 각각 직접 자금과 간접 자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알아봐도 이 지식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에 맞는 정책 자금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신청하시고, 그리고 미리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심사자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리고 심사자의 어떻게 보면 업무 처리 성격을 알아야지 좀 더 이 자금을 잘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대표님들께서 자금을 실행하시거나 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팀장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